샬롬, 반갑습니다. 선명한 심리상담TV의 이선명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커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내담자분들이 가끔 개인 심리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남녀가 사귀게 되었는데 깊이 있게 오래도록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도 전에 배웠으니까 전문가답게, 그러니까 애착 단계까지 서로가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연애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깊은 관계와 또 너무나 아쉽게 끝난 연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은 어떻게 하면 될지, 혹은 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들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한 심리 방역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긍정적 스트로크로 말하라입니다. 네, 여기서 스트로크라는 것은 교류 분석의 언어적, 비언어적 자극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인은 존재적 가치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얘기할 때 나쁜 말이나 힘겨운 말들, 우리가 부정적 스트로크라고 하는 존재를 힘들게 하고 존재를 갈등하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네가 있어 내가 의미가 있어 라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긍정적 스트로크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 스트로크에 익숙합니다.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 자극을 받을 때 긍정적 스트로크, 좋은 자극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그것을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적 스트로크,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나쁜 스트로크를 통해서 그것으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인과 커플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래되고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스트로크를 통해서 환기시키고 전환하는 그런 감정적 소모보다는 긍정적 스트로크를 통해서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서로가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서로의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애착 단계로 깊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연인이 변함없이, 커플들이 변함없이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한 심리 방역 2번째, 다름 아닌 불안을 즐겨라입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정해진 것도, 또 그 정해진 것이 나한테서 크게 오랫동안 작용할 거라는 믿음과 약속이 없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연인들도 커플들도 서로 만날 때 약간의 불안한 상태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불안을 서로가 껴안아 주지 못하면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시기를 서로가 그 불안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즐기면서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지낸다면 그 불안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서로가 증폭시키고 가중시킨다면 이 불안은 우리에게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큰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불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의 조건이기 때문에 잘 관리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임을 알고 서로의 불안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연인들이 또 깊고 따뜻한 대화로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건강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커플들이 오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한 심리 방역 3번째는 사랑을 이해하고 배워라입니다. 네, 저는 사실 사랑이 많이 서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내가 또 연애 시절 또 결혼 이후에 많이 함께 해주고 위로해줘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사랑이 약간 부족했고, 또 결혼에 대한 부정적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혹은 또 좋은 아내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이, 연인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거의 천국과 같은 것이구나. 최초의 공동체이자 최후의 공동체이며,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가장 기본은 공동체의식,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의식.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마음이 엉키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도 조금 양보하고 이 사람도 조금 양보해서 서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커플의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다면 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늘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은 나의 옆사람, 공동체로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배려해 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도와줄까?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한 사람만 양보를 하다 보면 결국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한쪽은 너무 좋은데 갑자기 한쪽은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어려운 경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나눠주고 사랑하는, 내가 사랑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이 배우자의 몫임을, 상대자의 몫임을, 커플의 몫임을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의 한계를 도와줄까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커플들이, 또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변함없는 오래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심리방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 귀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짧고 굵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깊은 애착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놀라운 천국의 사랑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되세요.